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상승폭. 전체적으로 뭐 그리스와 중국 다 긍정적인 어떤 소식 흐름으로 증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연이틀 큰 폭으로 급등한 데다 그리스 채무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격증하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현재지수 모두 1.3%대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가 향후 3년간 535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채권단에게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출하고 스프라스 총리가 그리스 의회에게 세수 중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인 것인데요. 유럽 정상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검토한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공급 과잉을 이유로 원유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인데요. IEA는 2016년이 돼서야 오페크를 제외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에너지 업종을 끌어내리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항공사, 운송, 제약, 소매,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정유업종과 금광업체들이 하락했으며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국시금리는 전일보다 상승한 2.4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지금 이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한국의 대EU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이 약 5.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협상이 장기간 결렬되면 그리스나 채권단 모두 손실이 크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차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리스의 취약한 경제 기반을 고려할 때 장기간 디폴트 우려와 협상이 반복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160로 높이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는 소식에 멤버십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2.4%의 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은 지난 6월의 동일 매출이 1%가 감소해 예상치였던 0.5% 감소보다 악화됐다고 밝힌 데 따라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는 소식에 0.5% 하락하면서 관련 어페럴 업종을 끌어내렸고 인터넷 보안업체 베라쿠다 네트워크스는 지난 분기 예상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19%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에 세계 최대 맥주업체 엔하이저부시 인베브가 5%의 폭등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증권사 미주호가 매수 추천을 한 데 따라 SNS 업체인 링크드인은 1.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또 6월의 재정 적자 발표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경제 지표 일정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경제 지표입니다. 7월 13일 6월의 재정 적자를 시작으로 7월 14일 6월 소매 판매, 6월의 수출입 가격, 5월 기업 재고가 발표됩니다. 7월 15일 6월의 생산자 물가인 PPI, 6월 산업 생산, 7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연준의 7월 베이지국이 발표되고 7월 16일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7월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지수, 7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7월 17일엔 6월 소비자 물가인 CPI, 6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7월에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7월 14일 JP모간과 웰스파고, CSX, 연브랜드, 존슨앤존슨을 시작으로 7월 15일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델타 항공, US 뱅크코프, 라스베가스 샌즈, 인텍, 넷플릭스, 7월 16일엔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이베이, 유나이티드 헬스, 구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7일엔 허니웰, 제너럴 일렉트릭, 선트러스트 뱅크, 싱크로니 파이낸셜, 그리고 운송업체 JB헌트가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일정들도 모두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그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또 그에 따른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